쪽입니다. 485쪽 사람의 미각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율신경계, 그쵸? 그 다음에 운동신경계, 감각신경계, 이렇게가 말초신경계를 구성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쵸? 네, 그 중에서 이제 미각이니까 뭐겠어요? 감각신경계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뇌로 전달해주는 그 신경계 중에서 오늘은 이제 미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맛을 느낀다. 좋아하는 음식은 맛이 좋은 반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그다지 맛이 좋지 않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감각이 있는가? 그렇죠. 맛이 없어도 음식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거 먹고 살아라. 예. 살 수는 있어요. 그쵸? 네. 예. 근데 왜 굳이 맛이 느껴질까? 그쵸? 글쎄,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스스로 즐기기를 원한다. 음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한 가지 원천이기에 우리에게 미각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먹을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먹는 일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일이죠. 그쵸? 네. 만약에 먹는 일이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수고스러운 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굉장히 힘들 힘들겠죠, 그쵸? 진짜, 것 같아요. 예, 네. 예.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먹는 게 힘들어요? 교정 중이라서 아, 예. 억지로 먹어야 돼요. 예, 그쵸. 그거 되게 힘들죠, 그쵸? 교정만 해도 그렇게 힘든데, 만약에 맛 같은 것 자체도 안 느껴지거나 오히려 먹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쵸? 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기간 내내 네. 하루에 세 번씩 아, 그러고 살아라 라고 하면 어때요? 아, 너무 힘들겠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힘들게 일하다가도 어때요? 아, 점심시간이다. 그럼 어때요? 그렇 잠깐 먹고 쉬자가 되잖아요. 그쵸? 예, 네. 에너지도 보충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먹는 건 힘이 안 들어요. 그쵸? 예, 네. 일인데도 힘이 안 들고 오히려 즐겁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월하게 해 놓으신 거죠. 그러나 미각에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 맛을 통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을 기본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우리가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 그쵸. 기본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거죠. 그쵸. 예. 네. 물론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입에 쓴 게 뭐 몸에 좋다고요? 네, 그쵸. 그게 이제 몸에 좋기는 한데 이제 쓰고 맛없는 것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속담이 생겨난 건데 네. 예, 우리가 먹는 밥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주로 먹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입에 적합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먹어봐서 먹을 만하다 싶으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그거를 소화시켜서 잘 사용해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먹어봤는데 막 우에 이게 뭐야 아, 싶은 거는 먹어도 어때요? 실제로 탈나는 경우가 많죠. 그쵸? 막 네. 먹었더니 배에서 막 꼬록꼬록꼬록 하고 네,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인 경우도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을 맛으로 먼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은 맛이 느껴지면은 뭐예요? 뒤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맛을 봤을 때 이건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뱉어내서 그쵸? 먹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미각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지 맛이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해로운 음식에 맛이 좋지 않다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들을 싫어하게 된다. 뭐 이런 반응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쵸? 예,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보호를 해요. 물론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는 동물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동물들은 주로 미각에 기초하여 자기들에게 해로운 것을 피하게 된다. 그나마 사람은 지성을 사용해서 그쵸? 막 분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데 동물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미각에 기초해서 자기가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거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네.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들을 미각이 당연히 감당하겠죠. 그쵸? 네.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쵸? 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그쵸? 예, 우리의 영양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왜 모든 게 맛없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맛있는 것도 젊어서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한 끼 한 끼 먹는 게 되게 고역이래요. 아, 아까 말했던, 그쵸? 네. 맛에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먹기 싫고 이런데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신답니다. 아, 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맛있게 잘 먹어야 돼요. 자,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미각을 제공하는가? 근데 미각은 어떻게 생겨나느냐는 거죠.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 미각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만약 혀를 밖으로 꺼내 거울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자그마한 돌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돌기들을 유두라고 부르고요. 유두의 양쪽 측면과 밑바닥에는 미뢰라고 불리는 미세한 세포 덩어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맛은 혀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혀가 네. 망가지면은 기본적으로 맛을 못 느낀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느끼는 맛이 이 미각에만 그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설령 그렇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후각이나 다른 어떤 그 감각들을 통해서 이제 맛을 다른 경로로 조금 이제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예,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예요? 혀에 있는 이 미뢰를 통해서 맛을 느끼는 예,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포들에는 특정한 물질에 민감한 가느다란 털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미뢰라고 하는데 가느다란 털이 있답니다. 그러한 화학 물질들이 타액에서 감지될 때, 그쵸, 우리 침 안에서 감지가 되면은 미래 세포들은 우리 혀에 있는 감각신경계를 따라 대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지하는 이제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게 딱 털에 감지되면 어때요? 아, 이게 지금 여기 와서 내 혀에 닿고 있어요 하는 신호를 만들어내서 그쵸? 감각신경계를 따라서 중추신경계 따라서 뇌로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뇌는 다른 수많은 요인들을 근거로 맛이 좋은지 나쁜지에 관한 미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요인도 있죠. 그쵸? 그래서 네. 그런 물질이 감지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밸런스도 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뭐냐 그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그쵸? 네. 소금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농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로 맞으면 어때요? 그 짠맛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죠. 그쵸? 네. 예. 그런데 그 짠맛이 막 과해집니다. 아, 예. 그러면 예. 너무 짰. 그럼 저걸. 어때요? 찌푸러지면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같은 맛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단 네 가지 감각, 기본적인 것으로 네 가지 미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네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맛들을 추가하려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과학계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제5의 맛, 제6의 맛,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주로 얘기되는 게, 이제 그 뭐냐, 그 조미료 맛 있잖아요. MSG 맛, 그쵸? 우리가 흔히 감칠맛이라고 부르는, 예, 그것도 그 맛에 포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 맛, 그쵸? 예, 그래서 기름 맛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또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맛의 종류는 혀에서 느끼는 맛의 종류는 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의 조합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맛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전체적인 미각은 단순히 이러한 네 가지 기본적인 맛들을 합친 것으로 이제 뇌가 이제 이렇게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네 가지 맛에 가장 민감한 미래는 1차적으로 우리 혀의 각각 다른 부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이라고 해도 우리 혀가 전체적으로 그 맛들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서 신맛, 짠맛, 쓴맛을 느껴보라 그러면 어때요?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쵸? 아, 예. 네. 쓴맛을 느끼는 부분에서 나머지 맛을 느껴봐라. 그럼 잘 못 느낀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그려보라는 이렇게 지도를 그려서 확인해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어찌됐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맛을 어디에서 느끼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지도를 그려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실험은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은 소금물, 그쵸? 설탕물, 레몬 주스는 이제 그 신맛이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양파 주스, 예, 요렇게 물은 이제 그냥 뭐 대비용으로 그거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쑤시개 몇 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할까요? 소금물에다가 이쑤시개를 담가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이 혀 곳곳에다가 콕콕콕콕콕콕 찍어보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느껴보는 거죠. 이 맛이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결과가 우리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단맛은 어디에서 주로 느껴지냐면은 혀의 끝에서 느껴진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짠맛하고 좀 겹친다 그럽니다. 그리고 짠맛은 혀의 양쪽 끝의 앞부분에서 주로 느껴진다고 하고요. 신맛은 조금 뒷부분의 그 옆입니다. 이쪽에서 느껴진다 그러고 쓴맛은 혀의 뿌리 부분에서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쵸? 아, 예, 실제로 혀가 맛을 느끼는 부분들은 끝부분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특히, 그럼 네, 중간으로 핥으면 아예 거의 맛을 못. 네, 못 느껴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달콤한 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준다. 그러면 뭔가 물이 떨어졌다는 느껴지는데 달콤하다는 건 못 느껴요. 아, 예.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혀가 움직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건드리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 달콤하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 안 아. 믿겨지시면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쵸? 네. 아이스크림을
혀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중다 놓으면. 예, 다른 데는 대지 말고 여기에다가 대고 막 이렇게 문질러 봐요. 맛이 느껴지나? 아, 하나도 안 느껴질 거예요. 아, 예, 그런데 같은 아이스크림을 어때요? 혀 끝으로 한번 요렇게 그 핥아봐요. 그러면 단맛이 확 느껴질 겁니다. 아, 그래서 애들이 사탕 먹을 때 혀 끝으로. 예, 예, 그쵸. 근데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녹으면은 기본적으로 물이 이렇게 입안 전체를 적시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느끼는 부위는 바로 앞쪽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약 같은 거 먹어보면은 어때요? 항상 먹고 나면은 그 쓴맛이 항상 어디에 남냐? 여기에 남죠, 그쵸?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칵 하면 그잖아요. 요 뒤쪽에 있는 칵 이거를 그쵸? 네. 예, 그 빼내기 위해서 항상 여기잖아요, 그쵸? 다 같이 먹었는데 그 쓴맛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앞쪽에 있는 이거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예, 꼭 뒤에 있는 이러면서 그쵸? 예, 우리가 네. 찡그리게 되죠. 이런 이유가 뒤쪽에서 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짠맛하고 신맛은 엿보인데 짠맛이 조금 앞쪽에 해당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위 그림에서 혀 중간 부분이에요. 혀 중간 부분에는 맛을 느끼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맛을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매운맛은 맛이 아니에요. 아, 예, 맛이, 네. 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통증이에요, 통증. 네. 예, 기본적으로 이 혀의 그 표피세포죠. 표피세포를 자극하는 것이지 맛은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쵸, 맛을 느끼는 대다수 감각들은 혀의 앞쪽 부분과 양쪽 끝쪽에 그쵸 몰려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미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롭게도 네 가지 기본적인 미각의 유쾌한 정도는 맛의 세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맛의 세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달콤한 맛이 강해질수록 점점 더 유쾌해져요. 어떤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맛이 너무 달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단 거 너무 많이 먹어도 몸에 안 좋잖아요, 그쵸? 네, 그걸 또 사람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왜 배고플 때 달콤한 거 먹으면은 진짜 막 꿀같이 느껴져요, 그쵸? 아, 네. 예, 그러니까 몸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너무 막 정말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 배가 부를 때 단 거 주면 어때요? 물려요. 그쵸? 아, 예, 이런 것들도 참 신기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 몸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미각의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더 먹어야 된다, 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준다는 게 참 재밌어요.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단맛이 진해질수록 더 유쾌해져요. 왜냐면은 우리 몸에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성향이 있죠. 그쵸? 그래서 단맛은 유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허니가 원래 꿀이잖아요. 꿀. 그쵸? 허니가 꿀인데 왜 자기 연인한테 허니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자기 아내나 애인한테 오 마이 허니 이런 그쵸? 그게 뭐예요? 아 굉장히 유쾌하다는 그런 뜻이죠. 당신하고 만나는 게 즐겁다. 그쵸? 이런 어떤 차원에서 그쵸? 단맛은 우리한테 유쾌함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먹는 게 즐거운 거, 힘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짠맛과 신맛에 대해서는 결과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짠맛과 신맛은 농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단맛에 대한 농도는 조금 많이 올라가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물리는 이런 그 단계가 늦게 오는데
짠맛하고 신맛은 이게 또 달라요. 그쵸? 예, 이게 뭐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즉시 거부 반응이 옵니다. 와! 하면서 그쵸? 네. 예, 이렇게 돼요. 자, 만약 어떤 음식이 약간 짜거나 아주 신 경우에, 그러니까 뭐예요? 농도가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것은 유쾌한 맛이라고 여겨져요. 왜냐, 우리 몸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많이 짜거나 지나치게 신 음식은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유쾌하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신 거 같은 경우는 속을 다 베리잖아요. 그쵸? 예, 네. 짠 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예, 바로바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쵸? 예, 뭐예요?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막 과하게 몰입하지만 않는 상태에서만 먹는다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정도를 계속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중독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적당히 먹고, 아, 이게 맛있구나, 유쾌하구나 해서 멈춰야 되는데, 유쾌하니까 어때요? 더 먹으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짠맛이나 신맛도 어때요? 처음에는 간을 싱겁게 하죠. 그쵸? 예, 그런데 어때요? 짠맛도 먹다 보면은 이게 중독돼요. 그쵸? 네. 예, 점점 더 짜집니다. 그쵸? 예, 그런 것들, 예, 생각해보면은, 아, 이게 먹는 거에도 확실히 사람의 죄의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청교도 그런 저서들 보면은 식탐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예, 네. 먹는 거 절제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쵸? 예, 그것도 경건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예, 왜 그런지 그쵸? 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도 우리의 죄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먹게끔 우리를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쵸? 예,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이상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몸에서 그쵸? 필요한 수준만큼은 굉장히 유쾌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땐 어때요? 예, 그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 이런 예, 차원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비교적 약한 짠맛과 신맛 맛을 좋아해요. 쓴맛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약한 수준에서는 그래도 유쾌하게 여겨져요. 그쵸? 그런데 좀 쓴맛이 강해지면은 이 불쾌해지는 정도가 예,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맛과 짠맛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쓴맛 같은 경우는 강한 쓴맛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얼굴이 찌푸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 예, 즉시 그쵸? 즉시 네. 우액 하면서 그쵸? 내뱉게 되죠. 그쵸? 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보호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 이거는 이미 먹기도 전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파괴할 거야, 독소야 라는 것들을 미각에서 미리 판단을 해서 그게 넘어오지 않게끔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맛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화학물질들을 산이라고 불러요. 약산은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그 맛을 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안에 들어있는 산이 우리에게 유쾌한 맛을 제공하는 약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렌지 주스를 유쾌한 맛이라고 생각하죠. 오렌지 주스는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에 강산이 들어있다면 굉장히 시게 느껴져 싫어하게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강산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 우리가 식초로 쓰는 그 산 있잖아요. 그 식초로 쓰는 산도 사실 굉장히 물을 많이 탄 겁니다. 원래 물질에. 그런데 그 식초로 쓰는 그 산도 약산에 사실 속해요. 예, 아, 약산에 속하는 산에
물을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한 100배 정도로 희석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우리가 식초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약한 산이죠. 근데 그 식초 원액 있잖아요. 그쵸? 네. 식초 원액을 우리가 원액에 해당하는 물질, 이게 아마 액이 아닐 거예요. 고체일 거예요. 하여간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을 우리 입안에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 아니, 혀에 세포들이 죽어서 껍질이 벗겨져 버려요. 껍질. 예, 진짜예요. 된 것처럼 거기가 이렇게 허옇게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벗겨져 나와요. 죽은 세포가 되기 때문에. 화상 입은 것처럼. 예? 뭐라고요? 진짜 화상 입고 물집 생긴 그런 것처럼.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아. 타들어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 쉽게 말해서. 네. 약산이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약산이어도. 네. 예, 그러니 염산이나 황산 같은 거를 만약에 우리가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타 들어가는. 죽는 거죠. 그쵸? 여기 다 타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쵸? 예. 무서운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산도에 대해서도 어때요? 굉장히 약한 정도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높은 건 어때요? 내뱉죠. 그쵸?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나치게 신맛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강산이 섭취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쵸? 우리 몸 다 녹아내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네? 이게 끝이네요. 예, 맞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다음이 이제 후각인데요. 이 후각까지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없어요. 그쵸? 10분밖에 안 남아서, 같이 나가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되는 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게 낫겠죠? 그쵸? 네. 시간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그냥 10분 빨리 끝내는 건 너무 아깝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가면 되니까 되는 데까지 나갈게요. 자, 그래서 사람의 후각입니다. 후각은 기본적으로 냄새 맡는 그 감각이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코를 코 앞에 갖다 대고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그런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후각을 제공해 주는가? 얼핏 보기에 그 대답은 아주 쉽다. 바로 코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코가 냄새를 감지하는가? 그쵸? 냄새는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화학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세한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코 속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공기가 차단돼 있다면은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안 난다는 뜻이에요? 맞는. 안 난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뭐 이상한 냄새 들어오면은 뭐야? 창문 확 닫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 안 나죠. 그쵸?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누가 부웅 하고 방구를 미안하지만 껴요. 네. 그러면은 발산된 화학물질들이 어디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게 어디로 몰려오는 거예요? 내 코 안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쵸? 자, 예를 들어 꽃은 곤충이나 새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공중으로 화학물질을 발산을 해요. 그게 바로 꽃향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예요? 곤충들이 감지하고 저기 꽃이 있구나. 가서 꿀을 따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꿀 따는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수분이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면 곤충과 새들은 꽃에서 먹이를 구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꽃의 재생산을 돕게 됩니다. 앞으로 생물학 수업 시간에 이 과정에 관하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냄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꽃의 수분, 열매가 맺히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냄새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이 곤충들이 꽃이 어디 있나 이런 거 찾는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우리가 냄새를 맡는, 그쵸? 예,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어떤 감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을 캐치를 해서 아, 저기 꽃이 있구나 아는 거죠. 예, 우리가 무슨 냄새가 나면은 이거 뭐야, 그치? 꽃향기 나면은 저기 어디 꽃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곤충들도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화학 물질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숨 쉴 때 이제 들이마시는 거죠. 그 가운데 일부가 비강의 천장에 부딪히게 되어 이 부분을 덮고 있는 축축한 점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 속은 기본적으로 항상 젖어 있어요. 그쵸? 예, 네. 체액으로 인해서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이 코 안으로 이렇게 공기랑 같이 빨려 들어오면서 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축축한 그 점액 속에 이 화학 물질이 녹아들게 되는 요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혀 안에서도 어때요? 무언가를 먹었을 때 그 물질이 침에 의해서 녹아 나오게 되고 그 침이 어때요? 미뢰 안에 있는 미각세포죠. 그쵸? 미각세포의 털을 건드려서 맛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그 공기 중을 떠돌아다니는 이 화학 물질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이것 자체로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어때요? 들어갔을 때 비강 안에 있는 점액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여기 후각세포에 이제 털이 있는데 이제 요번 그 세포가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백만 개의 세포가 이곳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데 이것을 후각상피라고 불러요. 이 가운데 일부를 후각세포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기다란 털이 있습니다. 미뢰처럼, 그쵸? 네. 그래서 점액에 용해된 화학물질이 후각세포의 털과 상호작용할 때 세포들은 우리 뇌로 보내는 신호를 만들게 돼요. 그쵸? 미각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우리가 냄새라고 부르는 인상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각은 미각과 어떤 공통점이 있지요. 후각과 미각은 둘 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화학 물질과 어떤 특수한 세포들에 있는 털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감각이 됩니다. 또한 후각은 미각과 협력합니다. 협력해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맛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맛이라고 하는 것에 미각의 지분도 있지만 후각의 지분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코 막고 한번 밥이나 뭐 저기 주스 같은 거 마셔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던 그 맛이 아닐 거예요. 아, 네. 그쵸? 그래서 왜 그 어릴 때 뭐 한약, 양먹, 네, 저 약 네. 먹을 때 뭐예요? 쓰니까 코 막고 먹으면 어때요? 네, 맛이 안 나죠. 잘 못 느끼죠. 그쵸? 잘 못 네. 느끼는데 먹고 나서 아, 먹었나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딱 네. 푸는 순간 어때요? 아, 하면 그쵸? 네. 예, 그렇죠. 잡고 있을 때는 맛이- 모르죠. 예, 잡고 있을 때는 모르죠. 그쵸? 꿀꺽 할 때까지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 먹었나 하고 손 딱 떼는 순간 이러면서 그쵸? 예. 야 사탕 먹어 막 이러면서 네. 달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이라고 하는 것에 후각이 지분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후각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되면은 맛을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 분명히 미각이 제공을 해줘요. 이건 이러이러한 맛이다, 이러이러한 물질이다라고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우리가 알던 그 맛이랑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는 맛은 뭐예요? 그거에다가 후각에 요런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요런 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A라고 하는 것만 온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왔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이 맛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맛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후각이 미각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는 그 내용. 그래서 냄새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학 물질이 코 안의 점액에 부딪혀 녹아드는 거죠. 그쵸? 그럼 거기에 후각세포에 털이 있는데 그 털이 요 화학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걸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화학 물질은 요런 거예요 하고 신호를 뿅 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냄새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꽃향기네 뭐 이런 거 그쵸? 알게 네.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